이게 사실 맞는 방향이기는 해요. 내 돈 들어가는 게 없고 보호를 어쨌든 다 해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임차인한테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춘다 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일단은 기사 제목이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인하, 수도권 추가 인하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3억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보증보험을 받았어요. 원래는 3억을 전부 다 보증을 해줬거든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90%인 2억 7천 만큼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증보험 한도가 낮아진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보증보험 한도는 그대로고요. 그 한도 안에서 90%만큼만 자기네들이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이제 임차인한테 전가를 한 거죠. 그렇게 10% 낮춘 거를 그러면 전세금을 더 낮추면 보호가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낮추면 거기에서 또 90%이기 때문에 10%는 어쨌든 임차인의 어떤 책임 소재만큼은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맞는 방향이기는 해요. 우리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가 집값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들어갔냐면 내 돈 들어가는 게 없고 보호를 어쨌든 다 해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비율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세 시세라든지 이게 집값보다 높은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경매 넘어가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90%만 보호를 받는다면 10%는 내게 있으니까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이게 합당한 전세금인지 볼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기관에서 그냥 이게 집값보다 높든 낮든 한도 안에서는 무조건 다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적으로 계약이 됐던 게 집주인 돈도 아니고 임차인 돈도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임차인한테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진 집들이 수도권에 그게 밀집돼 있었거든요. 국가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이런 발표들을 한 거고, 그 내용들이 이제 기사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허그, SGI, 서울보증보험은 각각 이제 100%로 보호를 해주고 있었고,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90%만 보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보증보험과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90%로 통일화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무조건 그냥 전가하는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지금 대출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국가에서 또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도 비율을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규제를 작년 말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규제 범위를 좀 넓혀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 보증 비율을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 비율을 적게 해줌으로써 무지성 갭 투자 이런 거를 또 방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자기 책임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집값보다 높은 어떤 전세 계약을 안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책임 전가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됐었어야 돼. 왜냐면 전세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가 없잖아요. 담보가 없는데도 대출까지 계속 무제한으로 해줬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사고들이 터졌던 거고, 이렇게 가는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보험의 비율 자체가 낮아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전세 대출이라든지 보증 비율을 조율을 할 거야,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그렇고 임차인분들도 그러고 앞으로 전세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감지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전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많이 계속 떨어질 거는 같습니다.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를 많이 찾으시니까 월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결국 그 월세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수요가 또 생길 겁니다. 그 월세 수익률을 보고 빌라를 이제 매수하는 기관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또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돌려드려야 될 돈이 커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대출 받아서 이제 월세 주는 집주인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임차인분들도 전세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빌라 시장 안에서 전세냐 월세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돈 더 보태서 안전한 아파트 전세라든지, 지금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아파트를 차라리 매수하는 수요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빌라 공급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사들이나 분양사들이 빌라가 매매가 안 되면 차라리 전세라도 돌려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했었거든요. 전세를 기피하는 분들이 빌라 매매로는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대출 문제도 있긴 하지만 빌라 매매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고,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분양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세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보증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건자재 값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는
있는데 빌라를 짓는 분들이 짓던 것도 다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월세 수요는 올라가고 있죠. 매매 수요로까지 가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공급이 없고 월세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월세 매물 자체는 굉장히 귀해질 거고 월세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수익률을 본 투자자들은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기대를 하지만 공급이 없으니 희소성 때문에 매매가에 반영이 돼서 결국 매매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게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매매가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이 없다는 건 결국 시차를 두고 매매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2년 뒤 3년 뒤에 봤을 때는 과거에 높았던 가격만큼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는 무섭고 월세는 비싸고 근데 매매하기는 싫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 시장이 찐 바닥이다. 저희 리치스쿨 수강생들은 또 빌라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생분들은 빌라를 일반 매수로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렴해진 가격이라도 그거보다 싸게 사고 있거든요. 보유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 커집니다. 더 싸게 받았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고 월세는 더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전 예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가가 결국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월세, 정상화된 매매가까지 반영을 하고 싸게 낙찰받은 폭까지 반영을 한다면 차익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보유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가 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시거나 청약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보유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 물건 보유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싸져 있는 시세를 보고 단타 매도를 해서 이걸 현금화하는 거죠. 주택수를 다시 낮추고. 경쟁이 뭐 정말 박 터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단타 매도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대출 문제 때문에 또 매도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시세 조사 하실 때 주변 부동산에 잘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질 건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장점일 것 같습니다. 빌라 투자를 해보니까 상업용 투자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단타 매도를 해봤으니까. 빌라도 팔아봤는데 상업용 공간 파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시세 조사하는 게. 빌라를 배우니까 아파트 뭐 상업용 공간 다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라를 기준으로 교육을 합니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라 경매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나중에 여러분들 돈으로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매로 싸게 샀을지언정 전세 세팅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대출 80-90% 정도 나오니까 월세 세팅하시고 월세 보증금을 회수해서 거진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기 매도를 그냥 하셔가지고 실수요자가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싼 매물은 팔리기도 합니다. 내가 시세 조사를 잘해서 그거보다 싸게 잘 받으셔가지고 단기 매도하는 거는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안정성이 확실히 확보가 되죠. 이제 월세를 받는 것도 있지만 공간임대라는 거를 대입을 해보면 경매로 싸게 낙찰받고 내가 큰 보증금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기 임대를 통해서 월세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년 월세로 계약을 하면 월세가 뭐 70만 원 정도인데 단기 임대로 하게 되면 이게 100한 초반까지도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려서 단기 임대를 통해서 주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아우르는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입찰 횟수가 좀 늘더라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입찰하셔가지고 최초에 하나를 받더라도 좀 최대한 싸게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좋거나 중간이라도 가면 내가 극단적으로 싸게 받는 포지션이 사실 어려워요. 어쨌든 경쟁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근데 지금 빌라 경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래가 어렵다는 건 알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보수적으로 씁니다. 최대한 싸게 받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횟수가 좀 올라갈 수는 있으나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는 게 주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강의를 또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미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미나가 2월 22일 1시부터 5시 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로고가 나왔는데 그 로고의 의미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어떤 경매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상업용 공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기는 했어요. 그거를 좀 더 날카롭게 좀 다듬어가지고 리치스쿨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고 25년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주거용 단기임대, 상업용 단기임대, 지분 경매, 토지 투자, 서울 빌라 단기매도, 우리 리치스쿨 내 스터디 운영, 조원분들이 어떻게 지금 수익화를 하고 계신지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는 1년에 한 번 하는 유일한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본 같은 걸 보시고 싶으셨던 분들은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